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자동차 전기 정비, 비상등 및 방향지시 등 발표를 하게 된 3조 조정우, 변준삼, 윤지환입니다. 자, 첫 번째로 목차를 보면서 발표가 어떻게 진행되었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상등과 방향지시 등의 의미와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비상등 회로에는 저희가 사용되는 접점들이 무지무지 많은데요. 그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명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상등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와서 비상등 회로의 전체 흐름과 커넥터 위치, 접점 찾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향지시 등으로 넘어와서 깊숙이 들어가 전체 흐름과 커넥터 위치, 접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장 진단은 저희가 3가지 고장 상황을 준비해왔는데요. 이것들의 진단 방법과 정비 완료 모습까지 같이 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상등입니다. 비상등은 비상 상황 시 사용하는 램프로서 좌우 램프를 동시에 전멸시켜 속차의 위험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의 비상등은 운전자가 앉은 자리에서 손으로 뻗어서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집니다. 비상등은 어쩔 때 사용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고마움을 표시할 때, 미안할 때, 주차할 때. 네, 맞습니다. 비상등은 길 위에서 차가 고장나 서 있을 때나 응급 환자가 발생해 급하게 이동해야 될 때, 또는 주차 시 갑작스러운 정체나 사고로 길이 막혀 급제동을 하게 될 때, 안개나 비 때문에 전방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신기하게도 한국에서는 비상등을 앞차나 뒷차량에 대한 감사와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 합류 지점이나 막히는 길에서 기차 양보를 받았을 때나 내가 주행 중 부주의해서 다른 차를 놀라게 했을 때 사과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자, 비상등은 1분에 몇 번이나 깜빡일까요? 80번이요. 60에서 80? 100번. 자, 맞습니다. 자동차 국제표준인 세계자동차 기술규격에 따라서 분당 60에서 120회 정도 깜빡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방 차량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차량은 가장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80에서 90회 정도로 전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방향지시등입니다. 방향지시등이란 차량의 진행 방향을 다른 차량 및 보행자에게 알리는 역할로 좌회전, 우회전 또는 유턴, 차선 변경 등의 상황에 반드시 켜야 되는데요. 방향지시등은 1938년 부익사에서 양산형 차량이 처음으로 도입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우회전, 좌회전이 아닌 또 다른 상황에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때가 있는데요. 어떤 때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추월이요. 추월할 때. 네, 맞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추월차로에서 선행 차량에게 추월하겠다는 신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즉, 더 이상 왼쪽으로 갈 수 없는 가장 왼쪽 차로인 차선에서 왼쪽으로 가겠다는 좌측 신호를 켜면 추월하겠다는 의미로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신호 수단인데요. 최근에는 운전자 의식이 높아지면서 한국에도 조금씩 사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접점의 의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상등 회로에는 여러 가지 구성 부품이 있는데 첫 번째로 플래셔 유니트, 즉 하자드 릴레이, 두 번째로 비상등 스위치인 하자드 스위치, 세 번째로 멀티펑션 스위치, 이건 다기능 스위치를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플래셔 유니트에는 B접점, L접점, E접점이 있습니다. 이 B는 배터리, L은 램프, E는 접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비상등 스위치는 B, IG, FB, FL, TLTR이 있습니다. B는 배터리, IG는 이그니션 스위치, FB는 플래시 유니트 배터리, FL은 플래시 램프, TL은 턴 레프트, TR은 턴 라이트를 뜻합니다. 자, 다기능 스위치인 멀티펑션 스위치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턴 벌브인 TB와 좌향을 뜻하는 TL, 우향을 뜻하는 TR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비상등 회로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상등 7차 회로도입니다. 자, 저희는 비상등 전체 흐름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IG는 ON, 하자드는 ON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G가 ON이라고 가정하고 있을 때 온스타트 전원에서 전류가 흘러 내려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시 전원에서도 이 B라인으로 전류가 흘러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비상등 스위치가 ON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IG의 전류는 이쪽 스위치에서 끊기게 되고요. 이 상시 전원에서 내려온 전류는 계속해서 FB 라인을 통해 플래시 유니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플래시 유니트는 상시 전원이 들어와 있거나 온스타트 전원이 들어와 있거나 상관없이 항상 B와 E가 접지와 B 접점이 만나 있어서 작동 준비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비상등이나 방향지시 등에서 깜빡깜빡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포일이 움직이면서 달라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상시전에서 흘러내려온 전류가 B를 통해서 L라인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비상등 스위치가 ON이 되어 있을 때 F의 TLTR에 관련된 스위치들도 모두 ON으로 같이 되게 됩니다. 이 L에서 흘러나온 전류는 이제 FL로 올라가 이쪽 TR과 이쪽 TL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는 A, B, CD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럼 쪽을 보시면은 A, B가 있습니다. A로 계속 흘러내려온 전류는 좌측 방향등, B로 흘러내려온 전류는 좌측 뒤 콤비램프, 이 C로 들어온 전류는 우측 방향등, D로 들어온 전류는 우측 뒤 콤비램프로 들어가게 되어 모두 비상등을 작동했을 시에는 전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넥터 위치를 알아볼 텐데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목차에서는 비상등과 방향등의 커넥터 위치만 설명을 해드린다고 들으셨을 텐데 앞에 회로도를 봤을 때 저희가 이 비상등 스위치와 다기능 스위치의 커넥터 영상을 보기에 앞서 플래셔 유닛, 3핀이 속해 있는 플래셔 유닛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비상등과 방향등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커넥터 위치 영상을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곳에 뒤에 있는 곳이죠. 자, 영상과 같이 플래셔 유닛의 위치는 보통 차량 운전자가 있으면 그 차량 운전자의 발판 쪽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영상에서는 흐릿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육안으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B와 L과 E의 단자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상등 스위치를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영상과 같이 비상등 스위치 커넥터의 위치는 센터페시아를 까시게 되면은, 탈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뒤에 비상등 스위치 커넥터가 사진과 같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접점 찾기에 들어갈 건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되게 지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영상에서 질문을 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등 회로 흐름을 봤을 때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IG와 하자드가 둘 다 오프인 상태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의 수는 이 IG와 하자드가 오프일 때와 온일 때 어떤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단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쉽게 여기에 이렇게
글로도 적어놨으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IG와 하자드 둘 다 오프인 상태에서 저희가 마이너스를 물린 전구 테스터기를 커넥터 위치에 갖다 댔을 때 불이 들어오는 것은 어디가 될까요? B단절. 네, 맞습니다. 흐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IG가 오프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애초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애초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B라인은 애초에 상시 전원이기 때문에 항상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여기서 하자드가 동시에 오프이기 때문에 애초에 전류가 이곳에서 끊기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테스터기를 물렸을 때 불이 들어오는 단자는 B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IG랑 하자드가 둘 다 오프인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자, 영상과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는 점등도 되지 않고 전멸도 되지 않는 상태인데 네 번째만 유독 점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앞에 회로와 함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네 번째가 B의 단자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기 쉽게 여기 표에도 함께 적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경우의 수인 IG는 오프 그리고 하자드는 전과 다르게 오프에서 온인 상황에서 테스터기를 갖다 대면은 흐름상 불이 들어오는 단자는 어디가 될까요? B, FB, FL, TL, TR. 네, 맞습니다.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IG는 아까와 동일하게 오프인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전류가 흐를 수 없어서 단자에 불이 들어올 수 없게 되고 B는 상시 전원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아까와 다르게 하자드가 오프에서 온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의 스위치는 다 온으로 향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흐름이 FB를 통해서 나와서 플러스를 만나는 B와 차체 접지로부터 항상 마이너스를 받고 있는 E와 만나서 L까지 전해지게 되는데 이제 L이 FL까지 빠져나오고 또 이번엔 다 온이기 때문에 또 TR과 TL까지 전류가 흘러서 그와 동시에 단자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IG 오프 그리고 하자드 온이을 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 물음표가 세 번째와 네 번째에는 점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에는 전멸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점등과 전멸이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각자 위치의 단자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전멸과 점등이 나뉘게 되는 이유부터 회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전멸이 생기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플래시 유닛의 역할 때문에 전멸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플러스를 B가 받게 되고 또 차체 접지로부터 오는 마이너스를 E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이 L단자 쪽에 있는 이제 코일 컨트롤이 자화가 되는데 이게 자화가 되면은 다른 스위치와 다르게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붙었다 떼었다 붙었다 떼었다를 반복함으로써 이 L 단자를 지나는 이 단자들은 점등을 하지 않고 전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실제 차량에서 비상등이나 방향 지시등을 조작을 했을 때 계속 점등하는 것이 아니라 전멸을 해서 상대방한테 표현이 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중에 네 번째는 일단 비단자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플래시 유닛을 거치지 않았던 단자는 FB이기 때문에 세 번째 전등했던 곳이 FB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멸이 되었던 세 단자는 FL과 TR과 TL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IG 오프인 상황에서는 이곳에 전멸했던 세 단자가 어느 곳에 무슨 단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음 경우의 수인 IG 온 시에 저희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의 수인 IG 온일 시 그리고 하자드 오프일 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불이 들어오는 단자가 어디가 될까요? IG요. B, IG, FB, FL. 네, 맞습니다. 전과 다르게 IG가 이번엔 오프가 아닌 온이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서 단자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 B는 항상 상시 전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오겠죠. 근데 이번에는 하자드가 오프이기 때문에 이 스위치가 애초에 온으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FB를 그대로 타고 와서 아까 말했던 플래시 유닛에서 또 작동 준비 상태가 되어서 N단자까지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것이 빠져나와서 FL까지 가게 되는데, 하자드가 오프이기 때문에 여기서 FL에서 전류가 끊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 불이 들어오는 것은 B와 IG와 FB와 FL 이렇게 네 단자라는 것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IG는 오늘 시켰고 하자드는 오프인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 먼저 회로를 보면은 제가 아까 플래시 유닛을 거치지 않는 곳은 전멸이 아닌 점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B와 FB는 찾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IG가 온시여서 IG에도 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플래시 유닛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점등이 되겠죠. 근데 영상에서 보셨을 때는 점등이 되는 곳이 여섯 번째에 한 곳에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곳에만 불이 점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마지막 여섯 번째 칸은 IG의 단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영상에서는 1번과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전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IG 온 시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멸을 하지 않고 마지막 다섯 번째에만 전멸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또 토대로 이해를 하자면은 다섯 번째가 FL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의 수인 IG와 하자드가 둘 다 온시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두 개 다 상태가 온일 시에는 단자의 불이 어디가 들어오게 될까요? 모두 들어옵니다. 네, 모두라는 것이 B, IG, 그리고 FB, FL, TR과 TL 이렇게 6개 단자가 모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일단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G 온이고 하자드 온을 시킨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둘 다 온일 시에 앞에 설명했던 거랑 다른 것은 크게 없지만 마지막 정리 과정 개념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전멸을 하게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전멸을 하고 점등을 하는 곳이 나눠 있지만 저희 앞에서 확실하게 단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남은 것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디가 TL이고 어디가 TR인지를 확실히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멀티펑션 스위치까지 저희가 이용을 할 건데, 이것을 이용을 할 때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제 조건이 뭐냐면, IG는 온일 시를 가정으로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자드는 온이 아니라 오프인 상태를 가정으로 꼭 조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자드 스위치가 온일 시에 멀티펑션을, 그러니까 멀티펑션이 즉 이제 다기능 스위치를 말을 하는 건데, 하자드가 온일 시에는 애초에 차량에서 비상등이 켜져 있기 때문에 앞에 그리고 뒤에 램프가 계속 전멸을 하는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했을 때 어느 쪽에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서 애초에 하자드는 오프인 상태에서 조작을 하는 것이 맞겠죠.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G온 하자드 오프를 시킨 상태에서 다기능 스위치를 위로, 즉 우회전으로 바꿨을 때 두 번째 접점에서 불이 전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TR이 되겠죠, 이것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첫 번째 단자는 다기능 스위치를 내렸을 때, 즉 좌회전을 했을 때 전멸을 함으로 TL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으로 비상등 스위치 접점 찾기에서 필요한 6개의 단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방향 지시 등의 전체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제 파트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앞에 말했던 것처럼 방향 지시 등과 다르게, 비상등과 다르게 IG는 ON 그리고 하자드는 OFF인 상태에서 조작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전체적인 회로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B 쪽의 라인은 상시 전원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항상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자드 스위치는 오프인 상태에서 흐름을 설명하므로 B 라인의 배선은 이쪽에서 전류가 끊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IG 라인은 온인 상태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받아서 쭉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FV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B와 E를 만나서 이제 작동 준비 상태가 되어 있는 L단자를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FL까지 전류가 흐르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비상등 스위치가 오프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류가 F에서 끊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기능 스위치 쪽인 TV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TV에서는 다기능 스위치를 운전자가 좌회전으로 하면은 TL의 대선을 그대로 따라가서 A와 B로 전류가 흐르고, 차체 접지로부터 계속 마이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A와 B 배선에 마이너스가 올라가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이제 좌측에 있는 앞뒤 램프가 전멸을 하게 되겠죠. 그것과 똑같은 이론으로 이제 다기능 스위치를 우회전으로 틀었을 때는 TR로 와서 CD, 여기도 똑같은 개념으로 마이너스랑 만나서 우측에 있는 앞뒤 램프가 전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다기능 스위치 실차에서의 커넥터 위치와 그리고 다기능 스위치에서의 접점 찾기, 그리고 마지막 고장 진단으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실 것은 이제 그 다기능 스위치 실차에서의 커넥터 위치를 먼저 영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기능 스위치 커넥터의 위치는 조향 핸들 뒤쪽에 멀티펑션, 영상에서 보시는 위치에 커넥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다기능 스위치에서의 접점 찾기. 이 접점 찾기는 가정은 IG ON 그리고 하자드 오프인 상태에서 저희가 접점을 질문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향 지시 등을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았을 경우 커넥터를 마이너스 전구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찍어보았을 때 지금 아까 릴레이에 의하여 전멸하게 되겠죠? 점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켜보아야 할 것은 다기능 스위치인데, 조작하지 않았을 경우 전멸하는 것은 어디가 될까요? TV요. 네, 맞습니다. 아까 회로 설명에 의해 IG로부터 내려오는 플러스가 릴레이를 통해 TV까지
인간에 있는 상태로서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자를 찍어보게 되면은 전멸하는 단자, 그 단자는 TV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등은 놓고 IG 온 상태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른 단자들은 뭐 전등 전멸하지 않고 한 단자만 전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에 따라 저희는 이 단자가 TV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두 번째로는 만약에 운전자가 다기능 스위치를 좌회전 쪽으로 조작하였을 경우 다기능 스위치를 마이너스 전구 테스터를 이용하여 찍어보았을 때 전멸하는 단자는 어디일까요? TBTR. 좌회전. 저 TBTL이요. 네, TBT. 맞습니다. TV와 TN인데 아까 설명에 의해 TV까지 온 플러스가 이제 운전자의 조작에 의해 TL까지 가게 되고 그에 따라 TL까지 마이너스 전구 테스터를 이용하면 전멸하는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을 영상을 통하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찾아놓았던 TV 이외에 한 곳이 더 전멸하면은 그곳이 TL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맨 오른쪽 이쪽 부위에서 전멸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저희는 이쪽이 TL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좌회전을 했으니 만약에 운전자가 다기능 스위치를 우회전으로 조작하게 되었을 경우 똑같이 전멸하게 되는 단자는 어디일까요? TBTR이요. 네, 맞습니다. TV까지 인간의 플러스 그리고 운전자에 따라 우회전으로 조작하였기 때문에 TR까지 인가가 되어서 단자를 찍어보게 되면은 두 가지 개수에서 전멸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TV, TR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IG온 하자도 오픈인 상태에서 마지막에 우회전 상태.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TV는 공통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한 곳 들어오는 곳이 TR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 저희는 이제 멀티펑션을 조작을 통하여 TV, TL, TR 단자를 성공적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상등과 그리고 방향지시등에 대한 고장 진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경우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비상등만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고장난 부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회로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F. 비상등은 고장 진단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비상등만 작동하지 않을 경우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이미 방향지시등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고 그래서
전구, 그리고 전구에 따른 배선, 그리고 릴레이는 이상이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게 됐고, 주로 첫 번째로 배터리에서 비상 스위치 B라인 B라인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평소전압조. 그리고 두 번째 L과 FL 라인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비상등만 작동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 스위치 내부에서 B와 FB, 이건 비상 스위치 내부의 경우겠죠. 그리고 FL과 내부, FL과 TR, 그리고 TL에 문제가 있어도 아양지시등은 정상 작동하지만 비상등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가 따로 준비해 놓은 두 가지 경우부터 하나씩 찾아보게 되었고, 이 두 가지를 고장 진단하기 전에 먼저 고장난 비상 스위치만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G ON하고 좌회전 작동해서 계기판에도 뜨고, 물론 실차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모습을 영상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좌회전뿐만 아니라 우회전도 실차에서 정상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등을 작동하게 되었을 시 계기판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실차에서도 계기판에서도 되지 않으므로 이제 실사에서도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따로 빼놓았던 두 가지부터 우선순위적으로 찾아가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1번을 보시게 되면은 배터리에서 비상 스위치 B는 B와 IG, 이거는 전원 라인이라고 하는데, 전원 라인은 비교적 뭐 L과 FL 이런 배선보다는 굵은 배선이다. 그래서 다른 단자보다는 부하를 덜 받는다. 하지만 1번부터 찾아보는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찾아놓았던 비상등에서의 B단자 정상 작동한다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환하게 점등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환하게 점등하는 것을 통하여 저희는 일단 1번 배터리와 비상 스위치 B 라인은 고장이 났을 확률이 낮다 라고 판단하게 되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빼놓았던 L과 FL에서의 배선의 결함이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되었고, 영상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FL 단자가 정상이라면 전멸하게 되겠죠. 얘를 거친 라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마이너스 전구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찍어보아도 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그러면은 고장난 부위가 L과 FL 라인의 배선 문제다 라고 생각이 되었고, 고장 진단을 찾아가 본 결과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찾아가 보면은 FL에 해당하는 배선이 단선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터미널을 이용하여 단선 이 결함을 고치게 정비하게 되었고, 따른 이런 식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단선이라는 고장을 정비하고 이제 정상 작동하는 영상도 같이 준비했으니까 보시겠습니다. 정상 작동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향지시 등만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아까와는 다른 상태죠. 비상등만 작동하지 않을 경우가 아니라 반대로 비상등은 정상 작동하지만
방향지시 등은 작동하지 않을 경우 회로도와 함께 어떤 고장 개수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향지시등만 작동하지 않을 경우도 유사하게 정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방향지시등은 작동하지 않지만 비상등은 작동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구, 그리고 전구에 따른 배선, 그리고 릴레이는 문제가 없다 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처음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것은 배터리, 그래서 그리고 IG란에 고장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와는 다르게 L에서 TV라인 쪽으로 가는 게 문제가 생기면은 방향지시등이 작동하지 않겠죠. 그리고 비상등 내부에서 IG와 FB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고장이 날 수 있다. 그리고 다기능 스위치 내부에서 TV에서 TL 그리고 TR까지 내부에 결함이 있어도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됐고, 또 따로 정리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방향지시등만 작동하지 않는 고장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등은 정상 작동하고, 뒤에도 정상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기능 스위치 쪽을 조작하게 되면은 전멸하지 않는 이런 고장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좌회전도 또한 계기판에서도 뜨지 않고, 그리고 실타 영상에서도 정상 작동하지 않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빼놨던 배터리에서 IG, 아까 제가 말했던 전원 라인을 먼저 그럴 고장 확률은 적지만 점검하는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찾아놨던 비상등 스위치에서의 IG 단자 마이너스 정보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정상이면 점등하게 되겠죠.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그래서 정상 점등함으로 배터리에서 IG는 점등함으로 이거는 고장 확률이 좀 적다. 그래서 저희는 L과 TV 라인을 의심하게 되었고, L과 TV를 점검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만약 TV 라인이 정상이다 하면 마이너스 정보 테스트기를 이용하여 찍어 보였을 때 전멸하는 거죠. 점등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영상에서는 저희가 TR과 TL도 같이 단자를 체크해 보았지만 세곳 어느 곳에서도 전멸하지 않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은 이번에는 L과 TV에서 배선에 문제가 있다. 왜냐면 만약에 TV 단자는 고속 전멸하고 방향지시등에서 방향지시등만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다기능 스위치 자체의 결함이겠지만, 하지만 지금 TV 자체도 전멸하지 않으므로 이거는 L에서 TV 배선의 문제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고장 원인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네, 역시나 TV 배선에
단선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아까와 마찬가지로 배선을 터미널을 이용하여 이제 단선된 걸 정비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터미널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정비하게 되었고, 정상 작동되는 테스트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기판에서도 정상 작동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은 비상등과 방향지시등 둘 다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장개소가 어디가 있을까요? 패러도를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두 개의 고장 진단보다는 상당히 많은 고장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보자면, 또 첫 번째로는 릴레이. 왜냐하면 둘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릴레이에 고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릴레이를 체크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FB와 B 둘 다 되지 않으므로 아예 이쪽에서 나가는 FBB 라인 배선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비상등 스위치 자체에 문제가 있어도 둘 다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상등 스위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플러스에서 B, 그리고 IG, 배터리를 말하는 거죠. 배터리에서 B, 배터리에서 IG,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결함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전구에 문제가 있어도 둘 다 작동되지 않겠죠. 전구에 따른 배선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추려서 볼 것은, 이제 비상등 스위치는 이제 자체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게 되었고,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먼저 본 것은 릴레이입니다. 릴레이가 안 되면은 모두 작동하지 않는다고 첫 번째로 빼놨기 때문에 릴레이를 단품 검사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였고, 그 전에 둘 다 작동하지 않는 고장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등을 조작하여도 전멸하지 않고요. 후미등도 또한 전멸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드 오프하고 IG 오늘 한 상태에서 이제 다기능 스위치 쪽을 조작하여도 실차에서는 정상 작동하지 않는 영상입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또 이렇게 따로 빼놓은 게 있죠. 그래서 릴레이부터. 릴레이는 이제 단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 단품 검사하는 영상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영상에서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림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릴레이 단풍 검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릴레이의 B, L, E 단자에서 B에 플러스 단자를 연결해주고 그 E에는 마이너스를 배터리를 통하여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L 단자에서 L 단자에 전구 테스터기를 물린 다음에 E 마이너스에다가 물린 이 전구 테스터기에 접촉을 시켰을 경우 이제 딸깍딸깍 L에 의한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은 릴레이는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 영상에서는 잘 안 들리지만 딸깍딸깍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릴레이의 고장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대략 이렇게 단풍 검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서는 담겨져 있지만 고장 릴레이를 교체하여 새로운 릴레이를 교체하는 정비를 취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비를 한 후에 정상 작동이 되었는데 그 정상 작동되는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에서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아까는 아예 전멸조차 하지 않았던 계기판에서 화살표가 보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것은 제대로 정비를 한 완료 영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첫 번째로 빼놓았던 릴레이를 교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지만, 만약에 릴레이 단풍 검사를 통하여 딸깍딸깍 소리가 제대로 난다 한다면 릴레이는 문제가 없는 거겠죠? 지금과는 다르게. 그렇다면 저희가 살펴볼 것은 FB와 B 라인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FB와 B 라인을 어떻게 살펴보냐면, 혹시 회로도를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B, B 라인은 현재 보시는 이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FB, B 라인은 B의 릴레이를 탈거한 후에 B를 찍어서 마이너스 전구 테스터를 이용하여 B를 찍었을 경우 이제 점등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FB, B 라인은 아직 살아있고 정상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전구 테스터를 이용하여 B를 찍어보았을 경우에 점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FB, B 라인에 결함이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번으로 빼놓은 이유는 이 전원 라인, B 라인과 IG 라인은 이러한 FBB나 뭐 LTB 이러한 배선보다 부하를 덜 받기 때문에 3번이 고장날 경우는 극히 드물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상등 그리고 방향지시등까지 3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